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대로 이어서 매치 서비스에 구현된 코드들을 살펴볼게요. 매치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매치 서비스 임플레멘테이션 구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 메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show my matches를 보면은,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많은 조건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매치 리스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이제 제가 find matches라고 하는 메소드 보이시나요? 이제 매치 리포지토리라는 걸 정의해가지고 이 find matches에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내 매치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 복잡한 코드들을 사용해서 매치 데이터들을 조회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번 엔티티를 DB에 있는 데이터를 엔티티화하는 그런 로직의 어떤 비용 문제도 있고, 굳이 최적화를 한다면 이 레포지토리 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로직들은 전부 다 매치 레포지토리로 내려버리고 서비스 레이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로직을 실제 적용하는 건 제가 나중에 이제 어댑터에서 실제로 어느 DB를 쓰고 어떤 이제 뭐 ORM이나 ODM 같은 라이브러리를 쓸지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지저분한 로직들을 여기서 실제 구현체에서 작성할 것이고요. 일단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하고 넘어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잠깐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은 이 매칭 리스트를 조회한 시점 자체를 이 유저의 마지막 액티브 활동 시각으로 기준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지금 있는 거고요. 내려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섞어서 내려줘야 유저가 느끼기에 좀 새롭다는 느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shuffle array util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스테이팅 메소드로 셔플을 두어서 간단한 랜덤으로 이제 섞는 로직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매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매치는 사실 어떤 엔티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리드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일종의 타입인데, 이제 매치 안에는 이제 이렇게 유저 정보도 들어가고 실제 매치 레이트, 그러니까 매칭률, 이 사람과 나의 가치관 매칭률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필드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트를 보냈는지, 그 사람이 그 혹은 그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트를 보냈는지 같은 정보를 내려줌으로써 우리가 앱에서 여기에 맞게 UI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이 매치도 어쨌든 이렇게 일종의 어떤 리드 모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매치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유저나 뭐 퀘스천처럼 DB에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리드 전용 모델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매치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필드 구성으로 우리가 응답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show 매치라고 했을 때 일단 보면 유저 아이디가 있고 타겟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일단 유저 아이디와 타겟 유저 아이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저 아이디를 미 아이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타겟 유저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에 지금 체크 비포 쇼잉 유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매치 서비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도메인 레이어에도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게 도메인 레이어에도 서비스를 둘 수 있고 그걸 도메인 서비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 비포 쇼잉 유저 서비스라는 도메인 서비스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제 사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도메인 서비스를 가르는 게 붙자르듯이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엔티티를 다뤄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엔티티, 이제 DDD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그리게이트라는 개념까지 배워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엔티티를 비교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서비스로 정의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체크 if showing user load는 이제 이 유저가 이 타겟 유저의 정보를 보는 게 허용이 되느냐라는 걸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폰 넘버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한 명이라도 서로의 폰 넘버를 지인 번호 리스트에 가지고 있으면
한쪽 이제 유저가 볼 수 없는 거고, 타겟 유저의 정보를요. 그리고 이 유저가 타겟 유저를 차단했던 경우라면 당연히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타겟 유저가 유저를 이제 차단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 당연히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차단했던 경우, 타겟 유저가 나를 차단했던 경우는 당연히 다 둘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체크 if showing user load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번에 체크가 잘 돼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에러가 터지지 않고 그 다음 로직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확인해야 할 거는 이제 해당 타겟 유저에게 내가 보낸 하트가 있느냐, 그리고 그 타겟 유저가 나에게 보낸 하트가 있느냐, 이렇게 가져와서 해당 하트를, 이게 너릴 수도 있겠죠 각각. 그리고 이제 매치 레이트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calculate match rate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저분한 로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계산을 대신해 주는 메소드를 파서 엔솔로그 레포지토리에 그 매치 레이트를 아예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저 정보랑 해당 타겟 유저, 그리고 매치 레이트, 그리고 what I sent가 존재하면 true고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하트를 보냈으면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해서 나중에 클라이언트 UI에서 뭔가 다른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메소드 넘어가 보면 이제 블록 유저는 특정 사용자를 이제 차단하는 건데, 내가 특정 또 타겟 유저 아이디를 차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차단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이제 유저 블록 정보를 생성해서 그대로 생성해 주는 거고요. DB에 저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지인 번호를 등록해서 서버에 업로드해서 자동 차단이 되게 할 용도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예전에 유저 엔티티에 살펴봤던 대로 프렌드 폰 넘버 리스트 자체가 유저에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로직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신고 기능이고, 이 부분도 이미 내가 특정 상대방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이 유저 신고를 생성해서 그대로 DB에도 생성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제가 요구사항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유저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당 유저를 내가 차단하는 것도 되도록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블록 유저 메소드를 그대로 또 활용해서 이 서비스에 있는, 그래서 여기 같이 있는 블록 유저 메소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사실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뭔가 블록 유저처럼, 그리고 업로드 프렌드 폰 넘버 리스트 투 블록처럼, 그리고 리포트 유저처럼 뭔가 쓰기 작업을 하는 거는 오히려 코드가 간단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만들었던 모델 자체가 쓰기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보이신 것처럼 show on match나 show my matches처럼 뭔가를 가져와야 할 때는 이제 쓰기 작업은 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의 엔티티 내에서 또 여러 개의 엔티티를 좀 더 간단한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제 쿼리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엔티티를 또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CQRS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CQRS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뭐 굳이 우리가 CQRS를 별도로 정의한다고 하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코드가 그렇게 이제 리드 모델에 맞게 좀 더 적합하게 변한다는 사실과, 뭐 이제 만약 구현체를 우리가 RDB를 쓰게 된다면 조인 같은 거 써서 좀 더 성능 향상을 깨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애초에 뭔가 저장 자체를 우리가 리드 모델에 맞게, 그러니까 코드에서 사용한 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장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리드 모델과 좀 더 부합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DB보다는 저장은 RDB 하더라도 읽기는 NoSQL을 사용해서 뭐 흔히 말하는 몽고DB 같은 것들 사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그냥 코드 패키지 정도에서의 리드 모델을 따로 만드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조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NoSQL처럼 아예 별도 DB를 또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막 잘 돼서 막 성능 이슈가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최대한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라이트 중심의 모델을 맞춰서 이 쿼리들도 다 로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아직 서비스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가독성을 아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